180만 원이요. 제 아들이 서울대병원 과장인데 어떻게 이런 독촉장을. 올해 68살이 된 이화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태민 님이 어머님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셨습니다. 작년 11월부터요. 태민은 그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의사 세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바친 화정의 가슴에 칼이 꽂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 볼게요. 건강보험공단을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화정은 떨리는 손으로 둘째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병원 배경음과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태민아, 나 건강보험공단에 다녀왔어. 내가 피부양자에서 빠졌다더구나. 알고 있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비즈니스적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거요. 그게 정연이가. 아니, 저희가 세무사와 상담했었어요. 세금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화정의 귀에서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 아들 셋을 키운 자부심이 단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이제 내가 직접 내야 한다는 거니? 180만 원. 어머니, 지금 환자가 와서.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때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민의 아내 정연이었어요. 어머님, 세금 얘기로 태민이 귀찮게 하셨다고요? 저희도 살림살이가 쉽지 않아요. 친정에선 아버지가 3대째 의사라 이런 일 없었는데. 어머님은 아들 의사 만든 건 말고 뭐 있으세요? 정연의 말은 화정의 가슴에 두 번째 칼이 되어 꽂혔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도착한 화정은 텅 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약속했던 월 생활비는 석 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세 아들의 의사 면허증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장남 준혁은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둘째 태민은 강남의 피부과 의원장, 막내 상현은 부산대병원 소아과 의사였어요. 화정은 그들의 사진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은 겨우 50만 원.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이미 세 아들의 의대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화정은 침대에 앉아 태민의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어머니, 세금 문제로 어쩔 수 없었어요. 연간 절세 효과가 상당해서요. 정연이가 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어 도착한 정연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피부양자 제외는 가족 재정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에요. 어차피 어머님은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굳이 저희 세금에 올라야 할 이유가 없죠. 화정은 통장을 들고 통장 사이에 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막내 상현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 아들과 며느리들에 둘러싸인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세 아들을 키웠지만 그 모든 고생이 보람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젠 아들 머리 위에 며느리가 올라 앉았구나. 화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난 후 세 아들을 키우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IMF 시절 공장이 문을 닫아도 밤낮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녔던 그 시절.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조금이라도 더 벌려 했던 날들. 화정의 눈이 갑자기 어지러워졌습니다. 당뇨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약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체납되어 약값도 전액 본인 부담이었기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당뇨약을 물과 함께 삼키던 화정의 손에서 유리컵이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을 치우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며느리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며느리 미경은 항상 그녀를 보면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님, 그 옷은 너무 촌스러워요. 준혁 병원에 오실 때는 제가 사드린 옷 입으세요.
둘째 며느리 정연은 더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건 장남집이 해야죠. 저희는 세금 문제 해결하느라 바빠요. 유일하게 막내 며느리 수진만이 명절에 찾아오면 반갑게 안부를 물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녀마저도 다른 동서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화정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큰아들 준혁을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화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큰며느리 미경이 촌스럽다고 했던 옷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을 골랐습니다. 아들 병원에 가는데 이런 옷을 신경 써야 하다니. 화정은 오래된 지갑을 열어 교통카드를 확인했어요. 잔액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난밤 깨진 컵을 치우다 베인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인 그녀는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에서 내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화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의 병원을 방문한 것은 1년 전이었어요. 그때 미경이 마침 병원에 들렀다가 그녀를 보고 떠들썩하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님,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준혁이 얼마나 바쁜데. 병원 로비는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화정은 정형외과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과장님 엄마인데요.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화정을 위아래로 흘러보았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잠깐. 지금 과장님은 수술 중이시고 오후에도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내일 오시는 게 어떨까요? 화정은 주머니 속 건강보험 독촉장을 꼭 쥐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최소 3시간은 걸릴 겁니다. 화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담당 간호사가 준혁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어머님께서 오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화정은 졸음을 참으며 자리를 지켰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들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수술복을 입은 준혁이 간호사와 대화하며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아. 화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너 좀 만나려고.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갔다가.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본 후 화정의 팔을 잡아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제 체면도 있고. 화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냉담함을 읽었어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네 엄마가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장 받은 것보다.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태민이가 결정한 거예요. 정연이가 세무사를 만나서 알아봤대요. 연간 세금 절약이 꽤 된다고. 세금 때문에 너희 엄마를 버린 거니?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미경이네요. 잠시만요. 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지금 수술 끝났어. 어머니? 맞아. 지금 여기 계셔. 알았어, 그럴게. 전화를 끄는 준혁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빠서. 이따가 어머니 통장에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태민이가 어머니를 피부양자에서 뺀 건 우리 모두 의논한 거예요. 미경이도 찬성했고. 화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들의 손목시계에 멈췄어요. 지난번 만났을 때는 없던 고급 시계였습니다. 너희 형편이 안 좋다고? 분당에 아파트를 2채나 갖고 있는 의사 아들이? 준혁의 표정이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그건 투자용이에요. 요즘 병원 경영도 쉽지 않고 애들 교육비에. 미경이가 해외 유학도 알아보고 있고.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김 원장님. 네, 지금 가능합니다. 준혁은 화정을 향해 미안한 듯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전화라.
제가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화정은 아들이 서둘러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3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오후 3시, 4시. 준혁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화정은 다시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준혁 과장님 퇴근 시간이 언제인가요?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6시에 외부 미팅이 있으세요. 지금 나가셨을 겁니다. 화정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완전히 잊은 것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화정의 시선에 주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준혁이 서 있었어요. 그는 새 차 앞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화정은 조금 가까이 다가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네, 여보. 어머님 다녀가셨어요. 돈은 안 드렸어요. 당신이 말렸잖아요. 다음에 드리기로. 화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병원 출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잠시 의자에 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어머니 준혁 형한테 들었어요. 병원에 찾아가셨다고. 건강보험 문제는 제가 알아볼게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화정이 대답하려는 순간 태민의 아내 정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님 문제는 장남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 이번에 세금만 몇천만 원 절약했는데. 태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막내 상현에게 희망을 걸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 화정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들에게 연달아 거절당한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지막 희망은 막내 상현뿐이었습니다. 아들 셋 중 하나는 어머니 편이겠지. 집에 도착한 화정은 소파에 지친 몸을 뉘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병원에서 기다린 탓에 당이 떨어져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남은 당뇨약을 꺼내보니 이제 이틀치만 남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애교가 많았습니다. 딸이 없는 나였지만 막내는 늘 곰살맞게 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상현아.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화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왔어. 180만 원이나 밀렸더구나. 알고 보니 내 둘째 형이 나를 피부양자에서 빼버렸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저도 들었어요. 둘째 형수가 세무사랑 상담하고. 화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도 알고 있었니? 죄송해요, 어머니. 형들이 결정하는 자리에서 제가 반대했는데 형님들이 모두 찬성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화정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도? 상현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네, 이 사람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형님들이 시댁 일에 나서지 말라고 해서.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상현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어머니야. 곧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화정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 수진아. 잘 지내. 어머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도 이 사람 병원에서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도 다음 달에 서울 올라갈 일이 있으니 꼭 찾아뵐게요. 상현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때 찾아뵐게요. 그때 도와드릴게요. 화정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은 후 화정은 가방에서 건강보험 독촉장을 꺼냈습니다. 180만 원. 그녀에게는 거대한 금액이었어요. 오래된 반지와 귀걸이를 파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렸어요. 화정은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려 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당뇨약이 다 떨어져 가는데 건강보험이 안 돼서 약값도 너무 비싸구나. 혹시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화정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을 모두 지웠어요. 구걸하듯이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어요. 방 구석에 놓인 신문에서 구인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나이 제한 없음. 화정은 광고를 자세히 읽었어요.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지는 않았어요.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화정은 약국에 들렀습니다. 남은 돈으로 당뇨약을 최소한만 구입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빛정원이라는 이름의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화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화정 씨,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경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요. 화정은 소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새 아들을 의사로 키웠습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하시려고? 화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정은 요양원에서의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노인들을 씻기고 식사를 도우며 말벗이 되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온몸이 쑤셨고 특히 허리 통증이 심했어요. 이화정 선생님, 김순자 할머니 목욕 도와주세요. 요양원 실장이 부탁했습니다. 화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 종종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물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며 목욕을 거부했어요. 할머니, 따뜻한 물로 씻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화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싫어. 내 딸 어딨어? 딸 불러. 김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화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딸은 3년째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첫 월급을 받은 화정은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낼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네요. 새로 오셨나 봐요. 화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한 달 됐어요. 송지원입니다. 이 요양원 담당 의사예요. 남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화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은 화정의 피로한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많이 힘드시죠? 처음이시면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살아야 하니까요. 지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족은요? 화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셋이 있어요. 다 의사예요. 지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긴 이야기예요. 화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온 화정은 당뇨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던 화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화정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수진아, 웬일이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화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알아봤어요. 상연히 몰래요. 화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들 몰래 서울 올라왔어요. 지금 어머님 오피스텔 근처예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20분 후 화정은 오피스텔 앞 작은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머금은 채 화정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어요. 화정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요. 형님들이 시댁 일에 나서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어머님을 이렇게 놔둘 순 없어요. 화정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수진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제 용돈이에요. 상연이 몰래 가져왔어요. 어머님 건강보험료라도 내세요. 화정은 봉투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받아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수진아, 고맙지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으세요, 어머님. 아들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드리면 안 돼요. 화정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그때 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여보. 네, 친구 만나러 서울 왔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저녁에 부산 내려갈게요. 전화를 끄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상연이가 의심하고 있어요. 화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봐. 걱정하지 마.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상연이도 설득해 볼게요. 화정은 수진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따뜻함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세 아들 중에 한 명의 며느리라도 내 편이 있구나. 화정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닌데.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화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서글픔, 감사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은 위안이 되었지만 아들들의 냉담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해 화정은 김순자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화정이 말을 걸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 맑은 기억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내 딸, 언제 와요? 화정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화정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화정은 생각했어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화정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요양사가 물었습니다. 화정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요양원에서 직원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은빛정원 요양원 앞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화정을 들것에 싣고 있을 때 송지원 의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혈당이 많이 낮아요. 응급처치했지만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화정은 희미한 의식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화정은 즉시 치료를 받았어요.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저혈당 쇼크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지원이 그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드세요?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화정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어떻게 된 거죠?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드시지 않았죠. 저혈당 쇼크였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위험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화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아껴 먹었어요. 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검사 결과를 봤는데 당뇨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신장 기능도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화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지원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가족에게 연락해 드릴까요? 화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자식들이 곁에 없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막내 며느리 수진이에게만 알려주세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화정의 휴대폰을 확인해 수진의 번호를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화정이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아, 놀랐지? 미안하구나. 화정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은 화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더 일찍 도와드리지 못해서.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지원이 화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좋아졌어요. 화정이 미소 지었어요. 지원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당뇨와 신장 기능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최소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원이 설명했습니다. 당뇨 약물 조절과 영양 관리, 그리고 신장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해요. 다행히 초기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수진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제가 책임질게요. 화정은 놀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 부담이. 괜찮아요,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형님들을 설득할 거예요. 수진이 자리를 떠난 후 지원은 화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님이 정말 효심이 깊으시네요. 화정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셋 중에 유일하게 그래. 지원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아드님들께 연락하는 건 어떨까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화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피부양자에서 빠진 것도 그들이 원해서였는데. 지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화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세금 절약한다고. 세무사를 만나서 그런 결정을 했대요. 다른 며느리들도 동의했고. 지원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화정은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화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뒤로 준혁, 태민, 상현이 보였습니다. 세 아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큰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화정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보았어요. 너희들 어떻게?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들에게요. 태민이 수진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재수 씨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일하다 쓰러지셨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상현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요양원에서 일하신다는 걸. 화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말했어도 들었을까? 세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요. 적어도 2주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화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아들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좋은 병원으로. 난 송 선생님을 믿어. 여기서 치료받을 거야.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애 엄마네. 태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아니, 당분간 치료받으셔야 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둘째 아들이 전화를 끊자 병실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지원이 나서서 말했어요. 환자분께서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면회하시는 게 어떨까요? 준혁이 병실을 나가기 전 화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할게요. 건강보험도 즉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화정은 담담히 아들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게 다가 아니야. 아들들이 나간 후 막내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화정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형님들이. 처음엔 화냈지만 결국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화정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괜찮아. 이제 내게도 내 길이 있어. 창밖으로 첫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화정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수진이 병실을 나서자 세 형제가 다급하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혼자 결정한 거야? 우리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둘째 태민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들이 어머님을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아들이잖아.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수진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들 노릇을 하셨나요?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동안 형님들은 다 어디 계셨어요? 세 형제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바깥에서 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쉬고 계세요. 5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상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요양원에서 일하셨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달 넘겨. 매일 어르신들 목욕시키고 식사 도와드리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지? 말씀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건강보험 독촉장 받으셨을 때 형님들 다 찾아가셨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둘째 태민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세금 절약한다고. 그럴 필요 없었는데.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둘째 형님이 주도한 거죠. 시어머니 부양 부담 덜 자면서. 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내를 탓하지 마. 우리 모두의 결정이었어. 그래요. 그럼 왜 제가 반대했을 때 시댁 일에 나서지 말라고 했죠? 언니들이 다 찬성했다면서요. 병원 카페테리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셔야죠. 병원 치료 끝나면 우리 집에서 모실게요. 태민과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머님 모시고 같이 내려갈게요. 상현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겠어?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세 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이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떠셔? 준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대.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한대. 미경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 우리가 치료비 부담하면 되잖아. 준혁이 미경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넌 몰랐어?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일하신 거.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머니를 피부양자에서 빼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내니까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일하셨대. 노인들 목욕시키고 식사 도와주는 일을.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넌 항상 어머니가 촌스럽다. 병원에 오시면 체면이 안 선다고 했잖아. 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둘째 동서가 먼저 세금 얘기 꺼냈고 우리 모두 동의한 거잖아.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야. 난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미경의 눈에 분노가 일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 나를 탓해? 갑자기 효자 코스프레야.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난 내일부터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실 거야.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가봐. 근데 엄마가 널 용서할 것 같아? 이제 와서.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볼 거야. 한편 둘째 태민의 집에서는 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셨다고? 정연이 서늘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이 의사 아들 셋을 두고 왜 그런 일을 하셔?
태민은 분노에 찬 눈으로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세무사 만나서 피부 양자에서 빼자고 한 건 너였어. 정연이 발끈했어요. 그건 우리 가족 재정을 위해서였어. 형님 내외도 찬성했잖아. 그 결정이 어머니를 어떤 상황에 몰아넣을지 생각해봤어. 건강보험료 180만 원이 밀려서 약도 제대로 못 드셨대. 당뇨약을 아껴 먹다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어. 정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방어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야지. 우리 보고 어떻게 알아? 태민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말씀하셨어. 독촉장 들고 찾아오셨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머님은 아들 의사 만든 건 말고 뭐 있으세요? 라고. 정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넌 항상 어머니를 무시했어. 친정 아버지가 3대째 의사라고 우쭐대면서. 정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넌 왜 말리지 않았어? 태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내 말에 너무 휘둘렸어. 정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어머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 태민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난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모실 거야. 내가 동의하든 말든. 정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만약 내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정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혼하겠다는 거야? 태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가족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부산의 상현 집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어머니를 모실 거야? 상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상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수진은 상현의 손을 잡았어요. 서로 탓할 시간 없어요. 이제 어머님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요. 상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 옮겨서 서울로 갈까?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어머니 가까이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는 세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후회와 결심이 교차했습니다. 어젯밤 미경이랑 많이 싸웠어? 태민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넌? 이혼 얘기까지 했어. 태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어머니냐 아내냐를 선택하라는 건 말도 안 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도 결국 받아들일 거야. 아니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고. 상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서울로 올라올 생각이야. 수진이도 찬성했어.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준비됐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태민과 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함께 화정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정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얘들아.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태민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피부양자에서 뺀 건 정말 큰 잘못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상현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산에서 멀리 있다는 핑계로 신경 안 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화정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젯밤 집에서 뭔 일 있었니? 세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의 가정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연이랑 좀 심하게 다퉜어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이도 처음엔 화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현이 덧붙였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어요. 저희가 서울로 올라올까 생각 중이에요. 화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슬픔이 어렸어요. 너희가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길 원하지 않아. 내가 요양원에서 일한 건 내 선택이었어. 준혁이 화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변명할 수 없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그건 저희 잘못이에요.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사람도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대요. 화정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게 아니야. 그저 내 아들들이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는 거였어. 병실 문이 열리고 지원이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약 복용과 식이요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예요.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화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맙지만 난 이미 결정을 내렸어. 아들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요양원에서의 일이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어. 태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와 함께. 화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가정에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아. 특히 며느리들이 불편해할 텐데. 상현이 급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해요. 화정은 미소 지었어요. 알아.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정 어머님께서는 퇴원 후 요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세요. 사실 원장님께서 특별 제안을 하셨거든요. 아들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지원이 설명했습니다. 은빛정원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화정 어머님께서 노인분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셨거든요. 화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아들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실망감과 혼란 그리고 이해가 교차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들 노릇하고 싶어요. 태민과 상현도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화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럼 됐다. 내 아들들이 가끔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병실에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언제나 다시 찾아오는 법이었어요. 2주 후 화정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당뇨와 신장 관리가 필요했어요. 퇴원 당일 수진과 상현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짐은 다 챙기셨어요? 수진이 화정의 가방을 살피며 물었어요. 화정은 병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다 챙겼어. 이제 가도 돼. 상현이 어색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화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바로 가면 돼.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랑 같이 있으면. 내 결정이야, 수진아. 이제 내 길을 가려고 해. 병원 로비에서 준혁과 태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지원도 서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 회복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민이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퇴원 축하해요. 화정은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고맙다 얘들아. 지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화정 어머님,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해요. 약 복용 시간도 꼭 지켜주세요. 화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기 전 준혁이 화정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건 건강보험료와 앞으로의 생활비예요.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드릴게요. 화정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제 나도 일해서 돈을 벌 거야.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연이가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 해요. 괜찮으실까요? 화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나중에.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아들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용서를 바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지원이 화정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축하 선물이에요. 화정이 상자를 열자 작은 화분이 들어 있었어요. 초록빛 새싹이 돋아있는 미니 텃밭이었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허브가 자라면 향기도 좋고. 화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빛정원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화정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완연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연두빛 새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요양원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상현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화정은 미소 지었어요. 응. 거기 내가 돌봐야 할 어르신들이 있어. 수진이 뒷자리에서 화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알았다. 그래도 너무 자주 오진 마. 너희 생활도 있을 텐데. 요양원에 도착하자 원장과 몇몇 직원들이 현관에서 화정을 맞이했어요. 이화정 선생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화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이 화정에게 다가와 작은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직원용 출입증이었어요. 이제부터 선생님은 우리 요양원의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화정의 얼굴에 감동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어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 화정은 아들들과 수진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가봐. 너희도 각자 삶으로 돌아가렴. 준혁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 화정은 아들들과 수진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가봐. 너희도 각자 삶으로 돌아가렴. 준혁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태민과 상현도 차례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화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화정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평생을 보낸 손으로 이제는 시를 낭송하고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그 헌신과 인내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재능으로 피어났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이화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은 이제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고 며느리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아들들을 맞이하는 화정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기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아픔이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오히려 자립의 씨앗이 되어 늦은 나이에 찾은 자신만의 보물. 화정은 이제 온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